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윤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적은 것처럼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중증고도 비만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된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칭찬일기에 적었듯이 제가 몸소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때도 이거는 결국 달라야 되는구나.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느꼈던 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그런 빨리 진행하고 싶은 초조함, 그리고 그 단순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사실 근력 운동을 충분히 했거든요. 한 달 이상 그 유산소 운동을 적게는 아니고 가볍게 진행을 하면서 스쿼트를 50kg 이상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사실 앞서 그 칭찬일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앞자릿수가 바뀌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나았겠지만 조금 욕심을 부렸더니 1분 뛰는 것까지는 사실 무리가 없었어요. 1분 뛰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2주 뒤에 5분 뛰는 것까지 했는데 5분 뛰고 1분 쉬고 5분 뛰고 1분 쉬고를 반복을 하면서 총 4kg까지 진행을 하고서는 무릎이 그때부터는 아파왔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아파오고 그 이후로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심지어 걸어 다니기만 해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왔고요. 혼났습니다. 무릎은, 발목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이 들 때까지 건강하게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욕심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고도 비만, 중증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에서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비만 관리는 달라야 해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운동 많이 하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는데 이 운동을 많이 한다라는 개념이 고도 비만에서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센터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 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그 덤벨도 한 1kg짜리밖에 들지 않았어요. 1kg짜리밖에 안 들었는데 운동을 처음 하면서 자기 몸무게만으로 무릎 골절과 탈골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런지를 하는데 그 부하가 잘못 걸려서. 사실 저도 그럴 수 있는 그럴 정도는 사실 아니고,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해와서 그렇지만 단순히 내가 자세를 잘못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세를 잘못 취하지 않더라도 체중 부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을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고도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절대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운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유튜브 운동 영상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날씬하신 분들이 운동 영상을 많이 찍어요. 물론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도 높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상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그 마일리 사이러스의 다리 운동이라고 해서 올라왔던 영상들을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조심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잠시 병원에서 안내 방송이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주의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자세도 조금 달라져야 되고 해야 되는 운동도 조금 달라져야 되고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은 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운동들이에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하더라도 하프가 아니라 풀 스쿼트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단순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발력 운동까지 같이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적으로 칼로리 소모는 더 많습니다. 분명히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고도 비만, 중증 고도 비만에서 하는 거 과연 도움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안 그래도 그냥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이라던가 인대 주변 조직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심지어 자세가 잘못된 경우에는 탈골 골절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그거는 운동량이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 칼로리 소모가 많다는 것만으로 그 자세까지 진행하는 거는 사실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운동은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는 경우에 바닥에 짚고 푸시업을 한다. 물론 잘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목, 어깨 부분에 극도로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달리기, 제가 진짜 나름 조금 앞당겼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름 굉장히 계획을 짜서 했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근력이 충분히 늘었다고 생각했을 때 러닝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러닝을 2주 만에 1분 뛰던 거를 5분씩 게다가 4kg까지 늘린 거는 그것도 욕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운동을 하는 와중에서도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리가 가는 경우에 나의 계획했던 그 스케줄이 중단이 될 수 있다, 다시 도루묵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환자들도 그리고 비만인들도 알아야겠지만, 사실 비만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단순히 내가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할 때도 요즘에 나오는 약들은 다 적은 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높게 올려갑니다. 근데 그거가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콘트라브 같은 경우는 4알까지 하루에 먹고, 싹센다는 우리나라에서 1.8까지 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도 그렇고 사실 트레이너분들도 그렇고 고려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체중 감량을 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비만 진료를 봤을 때 듣는 경우가 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죠. 제가 뛰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근력 운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사실 살을 빼는 거, 단순히 과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만드는 거, 비만을 과체중으로 만드는 거랑 초고도 비만, 중증고도 비만, 고도 비만, 이 분들을 관리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다들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전 방송처럼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전처럼 못하게 됐잖아요. 이전처럼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가고 꾸준히 이제 좀 그래도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예전 같은 강도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야 이제 제가 계획을 짜고 누군가에게 뭔가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됐을 때 아프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아니, 무릎 아프셔서 운동 안 하시면 더 아파요, 나중에 더 아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비만인들에게 그냥 책임을 돌리기가 쉬운데요. 꼭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들 같은 경우 자세를 알려주고 천천히 진행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운동 영상들,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는 영상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라가다가 자세가 무너지기가 쉽고, 그에 따라 부상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고도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고도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저의 원래 계획은 운동량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한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운동량을 늘리기에 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요.
재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하면서 운동을 조금씩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다음 주 제가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고, 그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을 해서 어떤 약을 복용을 할지, 사실 저 혼자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해이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진료를 받아서 같이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방송은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하나씩은 다 지금 처방을 받아놨거든요. 하나씩 처방 받아놔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방송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먹었던 약은 지금까지 아디펙스, 그러니까 사장된 거 말고 아디펙스, 그리고 콘트라부가 있고요. 그 방송 진행하기 전에 올리스텟, 제니칼은 한번 먹어볼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 벨빅을 먹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번에 제가 결과적으로는 싹센다를 처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콘트라브를 사용하면서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많이 비만 진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모든 약을 어느 정도 경험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벨빅도 먹어봐야 되나?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싹센다를 처방을 받을 생각이었는데요. 사실 콘트라보로 하다가 싹센다로 넘어갈까 했는데, 싹센다로 하다가 콘트라보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제가 받을 거고, 건강검진을 받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다음에 아마 나갈 거고요. 일단 계획을 좀 바꿔야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런지, 욕심이죠. 사실 욕심이었어요. 분명히 앞자릿수 바꾸고 달리기를 진행하는 게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욕심이 저를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드네요. 그래서 다음 방송 때는 아마 치료를,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 그 약물 치료를 하면서 느껴진 여러 가지, 그리고 약물 치료 가능한 약물들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이었고요. 건강합시다.